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출발로 출발했어요. 네, 김동률의 출발. 오랜만에 참 좋은 노래. 쭌쭌이님 청하셨는데. 네, 좋죠, 이 노래. 입추가 지났잖아요. 말복도 지나고. 오늘 확실히 조금 날씨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남쪽에는 아직도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요. 있지만 수도권은 걱정해요, 아직. 오늘 이 폭염의 기운이 긴장하셔야 돼요. 어제 그제와는 확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 아까 낮에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절기가 무섭다. 아, 근데 아주 더워졌으니까 비 그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금요일, 토요일에 또 비 예보가 네.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비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는데 그렇죠. 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최고 기온이 한 31도까지 예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절기가 무섭다. 무섭죠. 말복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낮에 눈에 띈 바로 뉴스를 갈까요? 하나 보겠습니다. 네. 명명백백하게 이게 진실이 밝혀지길 소망하는 차원에서 이 기사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오늘 또 기사 많이 났던데요. 네, 구속 기소된 가해 남학생. 초기 경찰 수사에서 네.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이 가해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준강간 살인 혐의고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뜨문뜨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자고 일어나 보니 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술이 네네. 바뀐 거죠. 저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했던 법의학자 네.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 교수가 네. 법의학 보고서에 이런 거를 썼어요. 뭐였냐면 경찰 수사 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빈 교수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올려 밀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의식이 없어서 몸이 축 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이게 창문이 있으니까요. 1m 6cm였거든요. 아, 1m가 넘어요? 1m 6cm의 높이에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가 없고 이 윗배에 이렇게 창문에 꾹 눌려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법의학 보고서를 토대로 이 사건의 전말이 다시 한번 다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뉴스데스크에서도 이 기사가 다뤄질 있더라고요. 예정입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가해자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안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가 추락한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피를 흘리면서 길에서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네, 거죠. 병원으로 빨리 옮겨졌지만 구호 조치가 3시간 뒤에 됐으면 숨졌죠. 네,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빨리 남습니다. 진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정치 수다하는 날인데 네. 오늘 배 교수님 못 오신다고요? 네, 오늘 이번 주까지 배 교수님이 못 오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효걸 기자가 나왔었고 그랬죠, 오늘도 그랬죠. 지지난주에. 특급 게스트가 한 분 나오시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나오십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는 8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분이군요. 네, 화요일 정치수다입니다. 오늘은 시사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오셨으니까 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 처음이 아니시라고. 이 프리데스크는 처음이시고요. 그때 선거 방송. 지선배랑. 네. 네, 아. 대선 때 저희가 미리 보는 TV 토론회라는 그때 거를 지선배랑 하셨던 했었는데 건 프리데스크가 아니에요? 네, 프리데스크가 아니고 미리 보는 TV 토론회 그걸 하셨었죠. 5개월 만에 불렀어요. 네, 5달 만에.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주 좋아하는 라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아주 좋아하는 분이라면서 5달 만에 만난 그러게요. 거예요? 자주 보세요? 좋아하니까 아니 좋아하니까. 아, 자주 모시고 아니 가까운 자주 이런 건 아니고. 뵙고 이렇게 가까운 자주 사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런 거.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는 진심이신 없는데 것 같은데. 이거 삐지셨네요. 가까운 사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약간 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막 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네. 저랑 비슷한 관심사가 뭐요, 있는 뭐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 네. 우리가 아주 짧게 얘기를 했죠. 뭐냐면 방송에서? 방송에서 안 하고 그 전에? 네. 그 엘리베이터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해드리다가 아, 예. 네.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지리와 문화, 지리. 경제, 무슨 문화, 경제, 문화, 사회. 경제, 사회 그런 역사를 약간 연결지어 아,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얘기를 풀어가는 걸 제가 되게 조예가 좋아하는데 깊으시구나. 그쪽에 굉장히 조예가 오.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좋아하는 분이 사실 그렇게 없거든요, 별로. 아, 전공이 그쪽이세요? 아니요, 전혀. 네, 저도 아닙니다. 전혀. 근데 지리, 그분이- 경제, 사회, 문화면 흔히 그러니까 말하는 자파가 아니에요? 아니죠. 사회, 문화, 경제, 사를 지도와 함께 읽는 거예요. 네. 오. 네. 그런 걸 아니,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리를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네. 그럼 지도 갖다 놓고 뭐 어느 나라가 어디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리학이 정치지리, 경제지리, 인문지리, 네. 사회지리 굉장히 이 세분화돼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분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사실 정치나 경제, 네. 뭐 사회, 문화 이런 데 있어서 지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제 외교나 정치를 공부하기 맞습니다. 위해서는
질의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확 끌리는데 막 맞습니다. 꼬리질문 하고 제가 싶은데 요즘에 오늘 읽고 본론이 많아서 본론이 중에서 이 얘기 하다가 그냥 끝날 것 끝날 수도 같은데요. 있어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도 네. 지금 왜 지리학인가라는 책을 또 읽고 어. 있어요. 아, 예. 네, 네. 이미 읽은 바가 있어요. 네네네. 그걸 읽고 있고 지난번에 대구라는 책이 또 있어요. 음. 생선 대구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후토크는 이따 방송 끝나고 한번 후토크는 두 분이 나중에 사석에서 하는 네. 걸로 하고 인스타 자, 라이브로 하시죠. 네, 두 분이. 네. 자 오늘은 정치 수다를 떠는 날이니까 가시죠. 이 얘기는 잠시 뭐 나중으로 미뤄두고. 하고 네. 토크 컷 하셨습니다. 잘생긴 이세희님이 자 일단 아. 첫 번째 오늘 벌어진 일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 비대위 네네. 출범했습니다. 음. 오후 2시에 화상의원총회 통해서 비대위원 6명 결정됐고 3시에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추인했습니다. 절차적인 게 끝나서 오늘 드디어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두 줄로 정리하자면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해임됐다. 전 네. 대표 됐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한 줄은 한 명이 6명이 이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해임은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비대위 출범하면 결국 이제 해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근데 한 명이 6명이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 네. 비대위원이 9명이거든요. 당연직이 3명이잖아요. 네네. 주호영, 그다음에 권성동, 성일종. 네, 성일종 정책위 의장까지. 네. 그럼 나머지 이제 6명 남았잖아요. 네. 6명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0이 없는 사람 뽑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개파생이었고. 네. 그래서 뭐 청년이라든가 그리고 여성 그리고 지역 예. 이렇게 안배를 했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했어요. 이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20년 직이라고 하는 검찰 네네. 수사관 출신이고 전 광주시 시장 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아들이 또 대통령실 6급으로 채용이 됐다고 네. 하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네. 됐는데 네네. 그럼 지금 시비가 일었던 시비 있는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 뽑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시비가 생기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도대체 주기환 후보는 왜 뽑았을까? 네. 조영 비대위원장 얘기로는 광주시에 출마해서 시장 후보로서 네. 한 10%대 후반 지지를 받은 건 처음이다. 음. 그리고 호남을 배려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네네. 얘기했는데 그랬다면 다른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른바 친윤계가 빠진 자리를 주기환 후보가 차지한 거 아니냐. 이것도 윤심이나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창에 지리는 복질이죠.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그 얘기인가요? 그리고 라임 질이네요. 지리 얘기를 듣고 싶다는 댓글이 A 캡틴님이 하셨어요. 우리 이거 오늘 한번 뭐 해야 되는데 정치 수다가 아니라 지리 수다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도로 보는 세계사. 우선 다시 네, 본론으로 자, 와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 제시님 때문에 그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말을 하다가 잠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 비공개 의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시님 물었고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주호영 비대위는 일종의 이제 뭐 화합형 비대위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일단 1순위 목표였을 거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5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조기 전대를 하는 데까지 비대위원장 하는 역할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결국 정기국회 끝나는 12월쯤 끝나고 내년 1월쯤 정도 전당대회 하는 정도, 거기서 새 대표 뽑는 정도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8월이잖아요. 90, 11, 12. 4개월 정도는 당을 운영해야 돼요. 집권 여당을. 예.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갖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4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의 어떤 이른바 친윤 윤핵관 정도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다시 또 다른 원내대표를 또 선출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겨우 이제 봉합하는데 또 다시 그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른바 내부 총질이라는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라고 하는 문자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정조대왕암 진수식 때 네. 뭐 울산 내려가면서 윤 대통령하고 같은 비행기 탔잖아요. 네. 저녁이. 그때 윤 대통령이
뭐 며칠 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음. 제가 볼 때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쪽이 자가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궁지에 몰려있는 처지가 됐다. 원내대표 내려놓으면 다시 또 뭘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일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필요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친윤계의 선택,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선택, 권성동 원내대표의 절박한 심정. 맞아떨어졌다. 네, 그게 재신임도 맞아떨어졌다. 나왔고요.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봉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봉합이 될까? 저도 뭐 당 내부적으로는 봉합이 되겠지만 계속 그 내홍은 그 바깥에서는 되게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가처분 신청 낸 것도 결과가 내일 나오고 지금 뭐 결과 내일 나오는 건 확정인가요? 뭐안 내일 나온다는 정해져 얘기가 있죠. 있어서. 빨리 나오면 네, 네, 빨리 가처분 나오면 하면 내일 보고는, 예정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이런 거를 통해서 점점 더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선 봉합일까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같이 이준석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이제 싸워야 되나요? 싸울수록 판이 커지겠죠. 그렇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애써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담담하게 앞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뒤에다 놓고 버스 그냥 출발해서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면 이준석 대표 저 뒤에 점처럼 이렇게 멀어지다가 결국은 피로감에 따라서 국민들은 좀 잊혀지는 현상이 나타날 그래서 것이다. 무대의 원칙으로 네. 가는 거군요. 예, 그렇게 가는 게 일단 맞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이나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이나 전부 지금 이 딱 닫고 있는 네. 상황일 거고요. 비대위원회도 앞으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니에요. 그 대통령 당선 그렇게 힘들게 5년 만에 다시 탄핵 이후에 네. 복잡한 당내 뭐 혼란 수습하고 새로운 대통령 만들었는데 100일도 안 돼서. 100일도 안 돼서 당이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는데 네. 어찌됐든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거나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뒤에다 떨어뜨려 놓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서 또 뭐 이준석 대표 계속 기사거리를 던져주고 있으니까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뭐 매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그러니- 똑같은 얘기만 네. 할 텐데. 뭐 한 1, 2주일 정도면 네. 이제 좀 지칠 것이다. 네. 근데 해임된 당대표를 패널로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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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앞으로 고비는 한 2주 정도나 네. 그 정도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더 센 폭로. 일을 일 폭로로 모자라서 핵폭탄급 폭로를 계속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네. 이준석 전 대표다 이렇게 딱 지목이 되면서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좀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네. 거다. 그러니까 세력화를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지역 네. 다니면서 당원들 그렇죠. 모집하고 젊은 층.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정치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된다. 뭐 책도 낸다고 하고요. 네, 그런 자기 정치하는 착착착 계획된 진행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 거다. 그러니까 네. 양쪽이 이제는 막 충돌하고 마주치고 막 보기만 하면 싸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쯤 되면 이렇게 평행선으로 쭉 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4번은 안 하고 5번은 그러게요. 이 말씀해 주셨고. 네네. 아, 근데 이 얘기를 네. 제가 하려고 예, 사실 예, 미리 예. 말씀하세요. 생각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뭐 당내 뭐 갈등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이제 상수잖아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더 달라질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품는 모습, 대선 때처럼 가가지고 한번 확 안고 좀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 보여주는 걸 하려면 지난달 26일 내부총질 문자 나왔잖아요. 네. 그 한 며칠 사이에 아니면 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떨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불러가지고 술 한잔 탁 마시는 모습 네. 보여주면서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멀리 와버렸잖아요. 네. 이제 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상수라고 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렇잖아요. 주가가 좋을 때는 작은 변수가 뭐 나오거나 아니면 큰 변수가 나오든
주가가 크게 그러니까 출렁거리지 않잖아요. 네네. 안 좋을 때. 네. 주가가 안 좋으면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말해줄 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30%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내년 상반기쯤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내후년 총선 4월인데 이거 내가 어떡하지? 내 자리 이거 보존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얼마나 유지하고 다음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당 소속 의원들한테 심어줘야 한다. 네. 그거 못 심어주면 지금은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더라도 어느 순간 이준석 전 대표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국민의 의원들이 내부에서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해서 자꾸 호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물론 이제 법률가는 아니시지만 정치 평론가로서 내일 있을 그 가처분, 뭐 내일 아닐 수도 있지만 가처분 결과가 그 뭐 인용이 날 거냐 기각이 날 거냐를 제가 뭐 예상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렇게 된다면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가장 분수령이 중요하니까요. 되잖아요. 내용이 네. 더 격화되느냐 뭐 진정되느냐,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모든 게 올스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대위 자체가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 그냥 유지하는 네. 거고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네.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더 시끄럽게 얘기하고 그렇죠. 더 정당성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겪어왔어요. 본인 문재인 정부 때 징계하겠다고 한 거, 그거 네. 가처분해가지고 결국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검찰총장에. 그렇네요. 네. 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가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오늘 그럼 그렇게 그거 억지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네. 내밀 거예요? 못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또 창당을 얘기한 거군요. 윤핵관들의 창당을. 만약에 인용되면 창당할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자기 많이 하나 했더라고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핵관들을 당을 끌고 움직여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네,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는 그냥 것 같고요. 정치적 네. 상상력인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글쎄요. 판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예, 모르죠. 조영 비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소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전준이가 아니죠. 비대위. 상임 전국위에서 상임전국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정당성이 부여됐다. 혹여 절차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해결이 됐다고 개정 보인다. 과정에서. 이 판사 출신인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쪽으로 조금 네. 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켜봐야겠네. 드네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국정 수행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취임 100일 앞두고 뭐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 20%대에 머무르는 일부 조사 결과가 있었고 또 30%대도 나왔는데, 자 어떻게 보실까요? 여전히 그래도 굉장히 낮습니다. 긍정평가가 20%대에 머무르는 게 저희 MBC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낮죠. 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더 떨어질 지지율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전 제일 맞는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바닥이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그리고 최소한 영남에서 지지율이 나오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도 물론 부정평가가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40%대 지지율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특히 70대 이상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아직도 유지되고 네. 있어요. 전체 지지율은 한 20% 후반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적인 기반인 TK 그리고 연령대로 말하면 60대 이상 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20% 초반이거나 10% 정도밖에 지지율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적 탄핵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지지율이 없다. 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윤석열 정부가 위기가 완전히 이제 레임덕 수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보수 진영이나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지 처리하기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하는 떨어지기 어렵다. 네.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정체 상태라고 평가하는 게 일단은 맞겠다. 20% 후반에서 네. 30% 초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긍정평가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네. 60% 후반이나 거의 70% 육박하는 수준이 나오거든요. 67. 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금방 마음 줄 생각이 별로 없다. 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MBC 조사를 봐도 뭐라 그럴까요? 윤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책임도 적지 않아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60%가 넘는 사람이 부정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 부부가 만든 부정평가. 네. 윤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능력 없음부터 시작해서 오기, 오만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튀어오를 만한 부정평가가 낮아지거나 이렇게 할 만한 지지율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혁신하거나 뭔가 국정 난맥상을 막 좀 해결할 만한 뭔가에 쇄신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쉽게 예를 들면 30% 중반 40%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더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평론가님 어렵게 모셨는데 지금 네.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7번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취임 가겠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내일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예측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국민 앞세 국민 얘기하는 거죠. 네. 국민 얘기하고 경제 민생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뭐 인적 쇄신 얘기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부정평가 1순위가 인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위직 가장 인사 큰 인원, 네, 잘못했다고 하는 네. 의견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윤 대통령,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들 많이 쓴 게 제일 패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의혹이 나왔는데, 뭐 이런 사람 전임 정부 때 봤습니까? 뭐 이런 식의 네.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친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럼 뭔가 그래도 중무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치는.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오늘 발언한 거 보면은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더 네. 대통령실을 보충하는 작업.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인력 보강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대통령실 인적 개편은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총장 그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인사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걸 발표함으로써 인적 쇄신하는 분위기나 이런 걸 만들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치는 한참 못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사과할지 그걸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윤석열식 정치가 뭔지 그걸 말해야 해요. 네. 난 새로운 대통령이 미래 얘기 안 하는 대통령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책 뭐 얘기한 게 있느냐. 얘기한 게 취약 연령 1살 낮추겠다고 했다가 그거 뭐 감각도 없이 꺼냈다가 그냥 막 네. 역풍 맞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뭔가 개혁적인 정책들 추진하는 거 그런 걸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메시지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 뭐 확대명이다 이제 어대명이라는 얘기도 쑥 들어갔고 확대명이다 결과가 이렇게 거의 나온 해가지고 거죠? 네, 강훈식 후보는 뭐 사퇴도 했는데 이제 결과와 지금 남은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뭐 오늘 또 근데 전준희가 지금 당원 개정한 걸 보고 놓고는 또 논란도 있거든요. 네. 찬반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네, 네, 한 근데-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1분 됩니다. 정도요? 네. 글쎄요,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0일, 21일 호남 지역 관역별 투표 결과 공개되고요. 네. 27일 수도권 투표 결과 공개되고 그리고 28일 전당대회잖아요. 네. 뭐 어대명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네네네. 근데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오히려? 예. 지금 당원하고 뭐 지지자든 네. 포가 뭐 넓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호를 몰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 앞에 고개 너머에 가 있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기다리고 있다. 네. 보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른바 친문 주류 세력이라는 그 세력이 한 20년 동안 이제 민주당 권력을 잡았던 거잖아요. 네. 이제 좀 혁신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이 중요한 것보다는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원 80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소임이라고 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얘기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 뭐 관련돼 있는 수사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네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치 탄압 얘기 안 나올 수 없거든요. 네. 당헌 80조 그거 개정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음. 그거 그리고 또 그거 그대로 두면요. 지금 국민의힘처럼 그런 일 벌어지지 네. 말라는 법 네. 없거든요. 맞습니다. 정리해 네.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30초가 남았습니다. 아, 자, 아쉽네요. 오늘 그쵸? 조목조목 너무 쉽고 재미있는 네네. 정치판 분석. 5개월 뒤에 이제. 네, 아닙니다. 더 자주 뵙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많이 바로- 서운하셨었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바로 한번 자, 소개해 주시죠. 오늘 퓨시트. 뉴스데스크 예, 예. 퓨시트 보겠습니다. 예. 톱은 그 서해 압수수색. 피격 공무원 사건과 네.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서욱 압수수색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보겠고요.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 2명의 게스트가 직접 있죠, 출연했습니다. 있죠. 예. 이준석 전 대표 뉴스데스크에 출연하고요. 네. 원희룡 장관이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여러분께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본방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